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원에서 특강 한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예전처럼 어떤 물건, 특정한 물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유튜브로 올린 거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일단 그 코로나라는 이 괴물 때문에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서울 정도만 그렇고요. 서울 강남 그 외의 지역은 아직 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격의 하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아직 큰 파도가 밀려오지 않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자주 못했었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으시지만 유튜브에 제 구독자가 그래도 한 1,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로 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5월 8일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청주의 방사광 가속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입에 익은 그런 단어는 아니죠. 방사광 가속기. 이 가속기가 이 포항에는 이미 2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가속기를 청주와 나주 중에 어디에 설치할까를 5월 8일 날 결정을 했었죠. 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제가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나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잠시 했었습니다만, 청주로 결정이 됐고요. 이러한 결정은 좀 뭐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일단 이 가속기라는 게 과학에 있어서 뭐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하고 관련된 그런 쪽에 있어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도 관련해서 이 가속기라는 게 꼭 필요한 설치라고 합니다. 빛의 뭐 1000억 배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뭐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어쨌든 그런 엑스레이처럼 물체를 어떻게 비추어서 그 내부 구조를 알아내고 그걸로 이제 신약을 만든다든가, 또 반도체하고 관련된 이런 기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장치인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거는 사실은 그 발표되기 전에 신문 뉴스인데 위치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요. 요 그림이 여기가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되는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기가 공단으로 조성된 곳은 아니에요. 공단으로 조성된 곳은 뭐 이렇게 청주에 여러 개의 공단, 그리고 이 주변에도 지방 공단들이 여럿 있는데, 여기는 현재 조성 중인 그런 공단이라고 하네요. 주변을 살펴보면 여기 경부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또 여기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교통망은 참 좋습니다. 이 아래쪽이 이제 대전이 되고, 천안이 약간 북서쪽에 있고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는 뭐 대략 한 자동차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네요. 1시간 반, 2시간 이내. 뭐 KTX로는 그보다 더 빠른 거리인 것 같고요. 여기 그 대전의 대덕단지 역시 이제 첨단 과학시설 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 주변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무지 큰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2022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건설을 하는 동안에 또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청주의 최근에 집값들이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실제 청주의 집값은 이미 좀 올랐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KB부동산을 열어놨었는데, 볼까요? KB부동산. 자, 여기 그 KB부동산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드러나는 통계 수치는 청주가 그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주 2016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걸로 최근까지 하락, 그러니까 약보합 내지는 보합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 청주가 좀 어려웠습니다. 한 4년 정도 어렵다가 작년부터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 위주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네요. 대전이 있고 천안이 있는데, 천안은 한 이쯤 되겠네요. 이게 아니고 청주가 한 이 정도 있겠죠. 대전이 한 2년 전부터 최근까지 많이 올랐고, 천안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도 신축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재미 보는 분들이 이쪽으로 또 청주를 투자처로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청주를 투자처로 잡은 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가속계하고는 관계없이 2016년부터 줄곧 가격이 좀 보합세,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 동안에 공급이 많았죠. 많았고, 또 이제 산업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다 또 하향하는 쪽이었는데,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청주가 공급이 좀 줄어들어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떨어질 때가 됐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청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작년 여름 이후입니다. 한 가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9월,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신축 말씀드린 신축 일부 단지 위주로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타나는 통계상으로는 그게 오르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승이 일부 시작됐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천안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천안이 뭐 특별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당동이나 또 분양권 위주로, 신축 위주로 이미 많이 가격에 상승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도시에서 신축 위주로 올랐다는 거는 뭐 요즘 뭐 완전 그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신축 위주로 오른다라는 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구축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방사광 가속기를 계기로 청주는 더 오를 이제 가능성이 저는 커졌다고 봅니다. 자, 요 통계는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청주 지역의 이전 그리고 앞으로의 공급에 대한 통계가 나오거든요.
청주시 전체를 한번 볼까요? 네, 저희 보시면 자, 이렇게 공급이 최근까지 좀 많았었습니다. 많았고 또 이때 산업이 좋지 않았고, 예, 그래서 대체적인 청주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래프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2016년 정도부터 이때쯤부터 가격이 하락했고 그 이전에는 또 꾸준히 올랐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30%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여기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현재 청주 지역에 경매 나온 물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보면서 이러한 물건들 중에서 좀 선호하는, 그리고 신축의 이 아파트들은 앞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지금 이제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데가 있긴 합니다. 안양 같은 데나 수원도 여전히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좀 오르고 있는 편인데, 저는 이쪽 많이 올라서 투자 금액이 큰, 그리고 규제를 받는 쪽보다는 청주 쪽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투자가 아닐까, 그런 의도로 오늘 이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청주는 작년에 저는 이 소액 투자 쪽으로 재작년부터 권했던 지역입니다. 조심스럽게 권했었고 꾸준히 좀 회복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부터는 일부 단지 위주로 본격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일단 청주 지역에 아파트 물건 나온 거를 한번 볼까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아파트가 여러 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 단지는 꾸준히 이 경매가 나오고 있는 쪽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런 데도 있고요. 아까 그하고 같은 건가요? 자, 이렇게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은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주에 투자를 한다면, 물건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면, 청주에 투자를 한다면 여전히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미 올랐습니다만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축 위주로 중형과, 그게 33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소형 24평형 위주로 여기서 좀 갈리는데 단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호재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단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이니까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보면 저는 중장기까지의 투자를 고려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좋은 게 아파트의 매매가와 임대, 전세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개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는 청주를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 모든 아파트가 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좀 많이 오르는 게 있고 적당히 오르는 게 있고 또 안 오르는 물건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물건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제 나름대로 투자성이 있다라고 그런 물건인데, 한번 볼까요? 요런 물건들은
임대로 가져가야 될 만한 물건이죠. 단기 투자보다는 임대 목적의 투자.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천에서 최근 한 500이라도 좀 오른 쪽인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가격은 뭐 충분히 저렴하고요. 요즘 대출 이자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0에 45 이런 쪽으로 임대를 놓고 가져갈 수 있다면 2년 후에 이게 뭐 1억 5천까지도 저는 호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매도 수익도 나오고 매달 또 받는 임대로 해서 이자 내고 대출 받아야 되니까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뭐 한 2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월.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중기 이상 가져갈 만한 물건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 물건을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에 있어서는 이분이 누군지는 판단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LH가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였고, 이때 LH는 임대를 줬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LH가 임대를 줬을 때 이분이 임차인으로 있었고 6년인가 7년 있다가 분양을 했었는데, 그 가족, 임차인으로 살던 가족이 분양을 받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제 추정입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조사해 보시면 아마 가족일 가능성이 무지 크다고 봅니다.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없이 낙찰받고 잘 해결이 될 물건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물건들을 쭉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설만한 물건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창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아파트죠. 오창. 자, 요렇게 한 몇 개 물건을 특별히 괜찮다라고 보는 물건들을 골라놨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56568. 오늘이 11일이 오늘 11일이 아니죠. 오늘 12일이니까 다음 주에 경매를 하는데 신건이에요. 청주의 아파트를 신건에 들어가야 되냐? 지난달까지만 해도 신건에 청주 아파트를 들어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기에, 물론 조금 이전부터 약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단기에 오르려고 하고 있고, 또 저는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실제 이 물건의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05동이면 요건가요? 뭐 특별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를 좀 줄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 오창 조금 전에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되는 지역을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가 청주고요. 아래쪽에 대전이 있고 세종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안이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는 이제 뭐 진천, 음성, 괴산 뭐 이런 쪽이 있고요. 자, 여기가 청주인데, 아까 이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시내에서는 좀 떨어진 오창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쪽에 어디 들어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 새로 조성되는 산업자 단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가 조성되는 동안에 많은 뭐 건설 인력들이나 관련 인력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또는 오창에서 출퇴근하는, 뭐 대전이나 천안에서도 뭐 올 수도 있겠죠. 천안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뭐 소도시에도 올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은 청주시 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주시 중에서도 특히 여기도 아파트가 좀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청주 시내 전체, 그 다음에 오송에도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있죠. 이렇게 이제 넓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여기니까 접근성은 좋은 편이죠. 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시면 뭐 동이나 층이나, 그리고 건축 연도가 신축에 가깝습니다. 뭐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죠. 단지 규모 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건이 좋은 편이고, 주인이 살고 있고 등기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가격에 대한, 장래성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전까지 가격은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해왔습니다. 뭐 오른 건 아니죠.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전세가는 좀 상향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의 시세 보시면 약간 상승하는 거를 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작년 가을에 오른 아파트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렇게 뭐 상승이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매물 나온 거를 보니까 상승하는 거를 반영한 그런 쪽이 돼버렸네요. 자, 이게 84평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얼마를 봐야 될까요? 동이나 층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이쪽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아직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강의 발표된 게 3,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어쨌든 가격이 좀 오르는 추세로 내놓는 게 보이고, 실제 오를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3억 한 6천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3억 6천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감정가가 3억 120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경쟁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3억 5천, 3억 6천 정도의 시세로 보고 들어가시라. 그렇다면 이번에 들어가는 게 맞고, 특별히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에 시세의 90% 이상의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이 정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거 볼까요? 자, 여기는 역시 신건입니다. 33평 층 괜찮고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죠. 단지 규모가 큽니다. 지금 신건에 비교적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고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건데, 어쨌든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동이나 층이나 향이나 모든 것들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일동. 그래서 백일동이 남양이죠. 뒤에 공원이 있네요. 좋네요. 만약에 이게 103동이거나 105동이었으면 저는 신건에 들어가지 마시라.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백일동, 남양이니까 이번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의 변화를 보려면 차트를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2006년까지는 오르는 추세였고 그 이후에는 내리는 추세였는데 이제 오르지 않을까. 전세가는 꾸준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오름세가 뚜렷한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호가는 어느 정도일까? 네. 84니까 110. 예, 그리고 예. 자, 이렇게 보면 호가를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2억 한 6천 정도로 봐야 되겠죠. 2억 6천. 예. 매물 나온 게 많긴 합니다. 2억 4천 대도 있는데 저층이죠. 2억 6천 이상도 좀 보이긴 합니다만 2억 6천, 좀 낮게는 2억 5천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감정가는 2억 3천. 자, 2억 6천이면 들어가야 되고 2억 5천이어도 저는 입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최저가를 서서라도 저는 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가정을 해보죠. 5월 18일에 이게 낙찰되지 않으면 다음에 80%인데 한 달 후에 80%의 금액으로 입찰할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2억 8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 이 금액을 또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넘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건 제 경험상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0% 떨어진 다음에는 여러분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분에 대한 거는 기록은 없는데 대항력은 없고요. 권리관계는 어렵지는 않죠. 가등기는 후순이니까 뭐 당연히 지워진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밀려있나, 혹수리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이런 정도만 판단하시고 입찰하셔야 될 물건,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 볼까요? 예, 오창이니까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가속기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죠. 예. 그래서 청주 시내 쪽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하고는 가까이 있다는 건데 일단은 여기가 가격에 영향을 먼저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가까우니까. 그는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주거지로서의 선호도는 직장이 가깝다는 건 있지만 아무래도 청주 시내가 낫겠죠. 그래서 단기에는 여기가 먼저 상승할 거고 길게 볼 때는 청주 시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물건이 한 번 유찰됐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가격은 떨어진 거죠. 예, 보시면 오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고른 것들이 전부 다 신축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등기는 다 깨끗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동이나 층이나 향,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 규모 이런 것들이 우량한 쪽에 속합니다. 네. 자, 여기 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여러분 이미 한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분명하고 분명히 이런 데는 경쟁이 많겠죠. 이 보시면 6월 3일이면 아직 입찰일이 많이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죠. 지금 실제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많이 거둬들여졌고요. 그리고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게 가속기에 대한 발표가 빨랐다면 이때 낙찰이 어쩌면 돼야 하는 그런 물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나머지 또 볼까요? 세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층 괜찮죠? 예, 중소형입니다. 좀 더 안정적이죠. 자, 그리고 한번 유찰됐습니다. 역시 많은 경쟁자가 예상되고요. 요런 쪽은 지도를 보면 학교가 가까이 있다라는 게 매우
유리하죠. 그러니까 젊은 그 부부가 사는 쪽이라면 어린 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을 선호하겠죠. 203동 여기죠. 예,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다라고 봐도 되죠. 예,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단지로 보여집니다.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가격 추이 이걸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어떤 가격 추이를 보였는지 저는 이 내용을 좀 자주 본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거래가 어땠었나? 2017년에 거래가 22건 있었고 가격은 1억 5,800, 전세는 1억 4천 정도였다. 자, 이걸 변화를 이제 보자는 건데 2018년, 2019년 이렇게 쭉 변화를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25건 가격은 상승이 별로 없는 그런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럼에도 어쨌든 거래는 되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낙찰받고 단기의 수익 내도 좋겠지만 가져가는 전세로 주고 가져가면 큰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2년 후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좀 길게 보고 가져가도 될 만한 부담이 없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거래가 있었나? 원래 작년보다는 원래 지금 4월까지요. 거래가 작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거래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좀 올랐네요. 전세가는 비슷하네요. 그죠? 원래 이미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부터 이미 이 거래가 좀 활발한 단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단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추천하는 쪽입니다. 시세는 제가 판단한 시세는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1억 제가 조사한 게 한 1억 6천여 현재 시세가 거의 한 1억 6천 정도까지 이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좀 저평가전 조금 애매했죠. 애매했고 어쨌든 이때 가속기가 발표 안 된 시점이었는데 6월 달에 입찰은 아마도 뭐 최소한 한 3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 가격에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될 걸로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물건을 또 볼까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남았네요. 다 보겠습니다. 여기는 오창이 아니고 오송입니다. 바이오 그 산업단지가 있는 오송이고요. 33평 한 번 유찰됐네요. 여기 보시면 청주법원의 입찰이 시간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법원이 10시나 뭐 11시 사이에 입찰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오후 2시네요. 청주법원을 자주 가지 않으셨던 분은 이 시간을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청이 좋습니다. 청이 20층 그리고 오래된 집은 아니죠. 단지 규모는 좀 작은 편인데 옆에 뭐 저수지 공원이 있고요. 요 동인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깔끔하죠. 집주인이 살고 등기부는 깨끗한데 이렇게 등기부가 깨끗한 거는 취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자만 내도 취하가 가능한 정도인데 한편으로는 단순하니까 이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일반 매매요.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거나 중간에 중개업자를 넣어서 팔 생각이 없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세를 저는 얼마로 보냐 하면요.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조사한 게 감정가하고 비슷하네요. 2억 5천. 시세를 2억 5천으로 보는데 얼마에 낙찰될까요? 뭐 그냥 쉽게 2억 3천에 낙찰된다라고 합시다. 지금 2억이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고 경매보다는 그냥 나한테 직접 매매로 팔아라. 예를 들어서 뭐 예상되는 금액이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예를 들어서 2억 2천 정도를 제시하고 일반 매매로 가는 거죠. 거의 빚을 갚아버리면 주인이 이 돈을 질 정도의 여유 있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시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자, 마지막 물건인데요. 11층 조금 크죠? 한 40평형대가 되나요? 39평형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유찰됐고요. 자, 13년이니까 역시 준신축에 들어가고 단지 규모도 적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배치를 보면 107동요. 107동 여기죠? 107동 여기입니다. 그리고 2호 1호 2호죠. 여기가 되겠죠. 막히는 데가 없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뒤에 또 공원이 있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집주인이 살고 등기부는 깨끗하네요. 가격의 변동을 한번 볼까요? 역시 약간 이렇게 활처럼 굽었죠. 좀 최근까지 약보합세를 보였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요. 비슷한 거를 다른 거를 이렇게 보셔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현재 시세. 101.94. 뭐 최근까지 그냥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이건 전세가 아니죠. 자, 약보합을 보이고 있고 매물은요 101인가 130. 가격은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3억 6천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거래된 거를 한번 볼까요? 얼마에 거래가 됐었나? 101.94. 3억 3천 3억 5천. 그리고 지금은 호가가 3억 6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보다는 이미 약간 오른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청주의 어떤 호재를 계기로 청주가 그 이전에는 많이 이 가격이 떨어졌었고 작년 말 정도에 좀 회복되거나 일부 오른 그런 단지들이 있었는데 청주에 어떤 호재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쪽입니다. 근데 그 상승의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단기에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년 이상 가지고 가셔도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셔도 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청주 위주의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유튜브를 자주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좋은 물건을 골라서 좀 쉽게 설명드리는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